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달이면 달마다 돌아오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무 교수입니다. 달이면 달마다 돌아온다는 이벤트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 한 달에 2번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하다가 한 달에 2번으로 방송을 2배로 늘리면서 비욘디 측에서 저를 위해서 꼭지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통증의 모든 것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이름인데요. 제가 붙였으면 이런 거창한 이름은 아마 무서워서 못 붙였을 겁니다. 좀 되게 황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올 한 해 동안 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전신의 모든 통증을 한 번씩 다 다뤄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방송 주제와 가장 적합한 제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대상포진 3부작 하고 있지요. 지난달에는 대상포진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대상포진으로 평생 아플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달에는 막상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단계별로 말씀드린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될 영상을 방송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포진이 걸리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무서운 질환인 대상포진을 안 걸리는 게 애초에 걸리지 않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홍서희님 들어오셨습니다. 김숙자님 들어오셨습니다. 김숙자님은 대상포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신 적이 있는가 봐요. 오늘 한번 제 방송 보고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방송의 컨텐츠입니다. 저희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 것입니다. 대상포진이란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대상포진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대상포진에 잘 걸리시는지, 대상포진의 증상과 치료, 그리고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면 끝이 아니고 대상포진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앞에 부분은 인트로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이시죠? 오늘의 핵심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포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알지요. 수두를 앓고 나서 그 수두 바이러스가 겨울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몸의 신경절에 겨울잠을 자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겨울잠을 자던 바이러스들이 다시금 겨울잠에서 일어나서 재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경을 갉아먹게 됩니다. 갉아먹으면서 신경이 고장납니다. 신경이 고장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수포가 발생하는 등 대상포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상포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명 중에 우리나라에서 10.4명이 발병하고 있고 8년 동안 무려 50%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일생 중 대상포진에 최소 한 번은 걸리게 되고요. 85세 이상에서 50%의 유병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85세 이상으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데이터로는 3명 중에 1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85세를 넘어서 100세까지 평균 수명이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만 50세가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오영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춘님께서 아까 이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백신을 맞은 다음에도 이제 대상포진에 걸리셨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대상포진에 잘 걸리나 하는 소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에서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면역력 저하 질병 환자분들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이시거나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에이즈 환자분이시거나 골수나 장기 이식력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치료 중이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경우에도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서 대상포진에 잘 걸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에 잘 안 낫는 경우, 경과가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안구 주변을 침범하면은 잘 안 낫습니다. 잘 안 나으면은 평생 동안 아플 수 있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며 그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감각 이상, 즉 신경이 고장나서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질통이나 그 통증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 상태가 심한 경우에도 좋지 않고 당뇨 환자분들도 면역력이 교란이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리시면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의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고 넘어갈게요. 대상포진은 전구 증상으로 먼저 이제 몸살 증상으로 시작해서 몸의 한쪽으로 수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통증이 생기는데 그 통증이 점점 진행되면서 신경이 고장이 납니다. 신경이 고장이 나면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기는데요. 뒤쪽에 있을 것입니다. 계속 진행이 되면은 피로감, 열, 두통, 그리고 종국에는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수포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수포는 처음에는 발진의 양상으로 돼 있다가 농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가피, 딱지가 않게 됩니다. 혹시 이제 이 딱지를 일부러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딱지는 떨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계속 신경이 고장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신경이 진짜로 고장이 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경이 갉아먹히게 됩니다. 갉아먹힌 신경은 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이 계속 흥분을 하게 돼요. 흥분을 하면은 자기 혼자서 막 고장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불타는 느낌, 찌르는 느낌, 가려운 느낌,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잖아요. 옷깃만 스치면 안 아픈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통증을 느끼십니다. 이것이 바로 홍각 과민입니다.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대상포진 통증이 있으면 아예 질병명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3개월이 지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질병명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상포진에 걸린 다음에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 시점에도 통증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 환자분은 평생 대상포진 통증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의 전체의 20%에서 이 무서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이렇게 평생 아플 수 있다는 점 제가 11월 달 방송으로 찍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상포진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첫 방송에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죠. 72시간, 골든타임은 72시간이다. 수포가 발생한 후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떠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골든타임 72시간이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대상포진의 치료의 목표는 일단 골든타임 72시간을 지키면서 급성적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피부 병변이 확산이 되는 것을 저지를 하고 그리고 평생 아프지 않기 위해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 확률을 낮추는 것이 급성기 대상포진의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급성 통증을 조절 그리고 피부 확산 저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포진이 걸리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딱 설명해 놓은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될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댓글을 한번 좀 볼까요? 서춘희님께서 대상포진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는 60대입니다.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소용이 없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희 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가려운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이 걸린 다음에 지금 6개월 이상, 특히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가려운 증상은 죄송스럽지만 아마 평생 갈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좀 대상포진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대상포진 후 후유증으로 대상포진 후 통증으로 후유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으며 소장에 융당 폭격으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평생 갈 수 있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대상포진 한번 걸려 지나가는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예방접종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나 아파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엘님께서는 통증을 과거형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 너무 아파서 굉장히 악몽 같은 기억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예방접종을 맞으셔야죠. 예방접종 아직 맞으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장효환님께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는데 2년마다 접종하고 싶은데 백신 맞아도 괜찮으실지요?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컨셉은 굉장히 좋으나 2년은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PPT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네. 자, 제가 계속 대상포진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무서운 얘기만 해요. 계속 무서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상포진 재발률은 5.3%입니다. 이게 5.3%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상포진을 이미 알았던 분들의 생각은 다르실 겁니다. 그 악몽 같은 기억을 다시 경험해야 될 확률이 5.3%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대상포진이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인자, 재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심하시거나 고지혈증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시거나 면역계가 교란이 된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전에 대상포진을 알았을 때 90일 이상으로 통증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즉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대상포진 이전에 알았을 때 후유증이 심했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평생 아플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제대로 지나갔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 대상포진의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더 훑고 넘어갈게요. 우리 가족이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우울증이 있다. 내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당뇨나 신장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스트레스나 신체적 외상으로 면역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대상포진이 더 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당연히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예방률은 100%가 아닙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주구장창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0% 예방을 하지 않는데 왜 대상포진을 맞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포진 재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대상포진이 재발을 하더라도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으셨으면은 약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앓으신 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 악몽 같은 통증, 그 악몽 같은 통증까지는 안 느끼고 운이 없어도 재발을 하시더라도 약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미리 맞은 경우에 운이 없게 또 재발을 하더라도 평생 아플 수 있는 가능성, 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률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셔야죠. 내가 100%는 예방을 할 수 없지만 대상포진에 혹시 운이 없어서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갈 수 있고 혹시 운이 없어서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평생 아플 수 있는 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낫는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 꼭 맞으시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싱글릭스 백신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싱글릭스 백신이 나오는 것은 거의 혁명과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백신, 크게는 사백신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유전자 제조합 백신이지만 이전에는 생백신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이었어요. 근데 생백신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대상포진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다면은 대상포진을 맞으셔야 될 분은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예방접종은 생백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필요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접종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유전자 제조합 백신, 싱글릭스 백신, 사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막상 제일 필요하신 분, 면역 억제자도 맞을 수 있는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세 이상에서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면역 저하자일 경우에는 18세 이상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싱글릭스를 맞으시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전에 있었던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에서 맞으라고 권고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대 효과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뤄서 주사를 맞자. 그래서 60세부터 맞자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사백신 싱글엑스 유전자 제조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효과의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세부터 10년 당겨서 50세부터 맞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 맞던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10년 후에는 대상포진 예방률이 4%,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예.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한번 맞으면은 뭐 굉장히 몇십 년 갈 줄 알았는데 10년만 지나도 예방률이 4%, 5%밖에 되지 않으면은 좀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생백신의 경우에는 막상 제일 필요하신 면역 저하자에게서는 금기였기 때문에 참 이게 쓰기도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었죠. 사백신 제조합 백신 싱글릭스. 사백신 제조합 백신 싱글릭스는 효과가 강력합니다. 네, 예방률이 4년 지난 다음에는 97% 그리고 10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예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생백신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4%에서 5%라고 말씀드렸죠. 4%의 5%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는 백신과 90%의 효과를 보이는 백신. 여러분은 무엇을 맞으시겠습니까? 너무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접종 후 50년까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 만드는 회사 주장이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제조업 백신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면역 저하자에게 접종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의 면역 질환이나 암 환자분들께도 접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물론 있죠. 모두 장점만 있는 물건은 없죠. 그래서 일단 비용이 비싸고 2번 접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사 후에 근육통이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은 기승전 싱글릭스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싱글릭스 맞으세요. 또 다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싱글릭스 맞으세요. 오늘은 그런 컨셉으로 아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싱글릭스 영업사원도 아니고 제가 뭐 싱글릭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싱글릭스를 맞으신다고 저에게 떨어지는 돈은 뭐 100원 한 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압도적인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릭스 예방접종을 맞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실시간 동시 접촉사 시청자분께서 200명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000명 한번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힘내서 할게요. 자, 제가 그러면 계속 이제 기승전 싱글릭스로 싱글릭스 맞으세요 이러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근거들을 여러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 무려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서 생백신에 비해 제조합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서 싱글릭스 우선 접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글릭스 제품명을 그냥 말해버리는 이유는 이 유전자 제조합 백신은 현재 싱글릭스 제품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칭 싱글릭스라고 하나밖에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근거는 이어집니다. 해리슨 내과학이라고 의사가 볼 수 있는 가장
가장 권위가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해리슨 내과학에 단 한 줄이라도 실을 수 있는 의학자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의학계에서는 그냥 넘버 원, 탑 원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싱그릭스는 현재 미국에서 만 50세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포진 백신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권위가 있는 최고의 권위 해리슨 내과학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뭐 내과 의사가 아니라서 해리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 저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해리슨에 나온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싱그릭스가 압도적인 성적을 낸다는 컨센서스,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교과서에까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 2023년 최근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유전자 제조합 백신 싱그릭스를 우선하여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싱그릭스가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지속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백신은 60세에 접종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었으나 싱그릭스 같은 경우에는 50세부터 접종이 되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싱그릭스는 예상 효과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막상 맞히지 못했던 18세 이상의 중증 면역 저하자에서도 싱그릭스를 접종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염학회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요. 면역 저하자에서 대상포진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에 보면은 전체 예상군 뭐 4.8%에 비해서 골수 이식자라든지 장기 이식자라든지 에이즈 감염자라든지 홍반 루푸스 환자, 류마티스 환자, 암 환자에서는 저 핑크색 그 줄을 보세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역 저하자에서 대상포진이 발병률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꼭 맞으시라, 이렇게 이제 권고가 되고 있고요. 무려 인펙션 감염이라는 그 저명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마라는 또한 이제 유명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중증 면역 저하자, 면역이 좀 많이 떨어진 분들께 이제 싱그릭스 유전자 제조합 백신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제 싱글릭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장점만 말씀드리고 계속 맞으시라고 했는데,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도 당연히 있겠지요. 싱글릭스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글릭스의 단점은 일단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2번 맞아야 됩니다. 2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글릭스는 가격이 비쌉니다. 한 번 맞는데 25만 원, 약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맞아야 되니까 거의 한 50만 원 돈 들어갑니다. 싱글릭스 비쌉니다. 요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싱그리스의 단점은 몸살 기운이 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번 맞는 것 중에 첫 번째 맞을 때 좀 심한데요. 한 3일 정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통이라든지 피로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위장관 증상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싱그릭스를 처방을 할 때는 타이레놀을 따로 추가로 처방을 드려 가지고 몸살을 안 앓을 수는 없고 좀 이제 덜 약하게 앓고 넘어가시도록 약을 미리 좀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싱그릭스 맞으세요. 무조건 맞으세요. 50세가 지나면은 싱그릭스 유전자 제조업 백신을 맞으셔서 대상포진을 예방합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싱그릭스 예방 접종의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포진이 걸리면 이제 통증의학과로 오시고, 통증의학과로 오시면 제가 체성신경차단술, 교감신경차단술 등 시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술이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대상포진에 걸리시면은 요거 대상포진 그 싱글릭스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출도 지출이지만 대상포진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평생 아플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그것을 왜 안고 갑니까? 그냥 한번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싱글릭스를 맞고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을 현저하게 줄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나라 감염학회에서도 공고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번 공고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싱글릭스를 접종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50세 만 50세 생일 선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싱글릭스를 접종하세요. 제가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싱글릭스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싱글릭스를 많이 맞으신다고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3개월 동안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부작을 완성했는데요. 첫 번째, 대상포진 평생 아플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겁을 잔뜩 드렸고요. 두 번째,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될 영상으로 대상포진이 걸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대상포진 백신으로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방송 시작 초입부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방송 출연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2번으로 D&D 방송 출연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D&D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런 좋은 경사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방송하는 거 따로 꼭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무려 통증의 모든 것.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단은 7월까지 한다고 공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주제도 다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증의학과니까 온몸의 통증을 올해 2025년도에 한 번씩 다 다뤄드릴 거예요. 제 목표는 내년에도 여전히 D&D에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속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상포진 통증에 대해서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지난 방송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질문을 먼저 좀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진단 후에 타과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중이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72시간 안에 복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3일 간격으로 비타민C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타민C 주사 맞으면 좋지요. 근데 일단은 대상포진부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포진 초기부터 융단 폭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죠. 체성신경차단술, 교감신경차단술을 맞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첫 방송에서도 이 주사는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타과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잘 못 놓으시고 굉장히 뛰어나신 아주 극히 일부 전문의 선생님들만 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학과를 찾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통증의학과 선생님들도 이 주사는 위험해서 다들 놓을 수 있는 주사는 또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통증의학과 전문의도 따신 다음에 통증분과 전문의까지 추가적으로 따신 분들께 대상포진 치료를 받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50세 면역 저하자 여성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중증 면역 저하자 환자분들, 특히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환자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조금 이제 어렵거나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맞고 싶다고 해서 맞으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나의 면역과 관련된 치료를 해주시는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을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 환자면은 암을 치료고 해주시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들이 비용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하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환자분 입장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기 위해서 병원을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싱글릭스 가격을 들으면은 이제 깜짝 놀라요. 비싸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훨씬 싼 다른 백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사람인지라 이제 당연히 생각이 그러면은 똑같은 대상포진 백신이면은 난 싼 거 맞을래.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백신들이 예방률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저렴하게 생백신을 맞으면은
10 년이 지나면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 예방 확률이 5% 미만입니다. 5% 미만. 100% 중에 5% 밖에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좀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싱글릭스 백신을 맞으면은 10 년이 지난 후에 90% 이상, 90% 이상의 대상포진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너무 답이 저는 뻔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효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2 년은 너무 빠릅니다. 아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2 년은 너무 빠릅니다. 지금 이제 싱글릭스 접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글릭스는 나온 지 11년 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년 이상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무슨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20년 후를 예측한 예측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로 나올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접종받고 한 20 년? 그 정도 되면은 뉴스에서 막 떠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싱글리스 예방 접종을 다시 맞아라." 요렇게 말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 년은 너무 빠르고요. 지금 이 싱글리스 예방 접종을 맞고 나중에 한 15 년에서 20년 있다가 뉴스에서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싱글릭스를 다시 맞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이인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도 아프고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아팠어요. 싱글릭스는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싱글릭스 안에는 일단은 백신 성분도 들어가 있지만 면역 증강제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GSK 회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GSK 쪽에 문의를 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면역 증강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근육통, 오한, 발열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GSK에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면역 증강제 때문에 근육통이 심하기는 하지만 면역 증강제 덕분에 "이 백신의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4세 시청자분이시고요. 작년 10월 얼마 되지 않았네요. 대상포진을 앓으셨군요. "한번 경험해 보니 대상포진 백신 싱글리스를 맞고 싶은데요. 꼭 1년 후에 접종해야 하나요? 1년 전에 접종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예상 질문을 몇 가지 뽑아 왔거든요. PPT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질문도 예상 질문이었어요. 잠시만요. 어 1 번. 네. 어 질병관리청에서 2023 년에 내놓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침에 따르면은 대상포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6 개월에서 12 개월 경과 후에 백신 접종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전에 생백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적어 놨지만 "제조업 백신은 급성기만 지나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예전의 생백신 기준으로 한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 개월에서 12 개월 경과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상포진 발생 3 개월 후에 유전자 재조합 백신 싱글릭스를 맞아도 된다. 맞아라. 이런 데이터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점점 앞으로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토스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조합 백신 싱글릭스가 생백신보다 치매 예방 효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은희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치료 6 개월이 지났는데 요즘 발이 따끔하고 무릎 밑으로 가끔 아픈데 신경통으로 전환된 건가요? 참고로 제가 폐암으로 항암약을 먹고 있는데 예방 접종해도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문은희 님께서 혹시 양쪽 발이 따끔하고 특히 발 아래쪽이 따끔하고 점점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증상이 괜찮아진다면은 요거는 이제 대상포진 후유증이라기보다는 그 CIPN 항암 치료로 인한 신경병증이라는 그 병이 있거든요. 그것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항암 치료는 이제 우리 몸에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죽인단 말이죠. 그중에서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세포를 좀 많이 죽이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손끝, 발끝
그래서 저리저릿하고 아프고 그런 통증을 좀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항경련제 치료를 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항경련제나 아니면 둘록세틴이나 요걸 치료하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께 한번 좀 여쭤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채원 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싱글릭스를 접종하고 싶은데 가격이 비슷하던데 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집 근처에 작은 병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싱글릭스는 다 똑같습니다. 네, 큰 병원에서 팔고 있는 싱글릭스도 똑같고 작은 병원에서 팔고 있는 싱글릭스도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맞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 가깝고 싸게 놓아주시는 곳에서 맞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이 다 나았는데 신경통이 남아있어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대상포진이 언제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어디에 생겼는지도 중요하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도 중요합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안 중요한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신경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좀 심하게 남아있거나 안구 쪽에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불타는 느낌, 얼음에 지지는 느낌, 찌르는 느낌, 전기 통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좀 이제 오랫동안 가야 될 가능성이 있고 대상포진을 좀 예전에 알았는데도 아직도 증상이 남아있다 이러면은 안타깝지만 평생 아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경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이미 한 번 맞았고 한 번 대상포진이 걸리고 1년 있다가 맞았는데요. 추가 접종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정자님께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백신을 맞으셨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있다가 싱글릭스 맞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싱글릭스를 한 번만 맞으셨다면은 싱글릭스는 이제 2번 맞는 게 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접종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김경자님이 그 질문만 보고는 정확한 그 상황이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네, 현엘님께서 다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비 온 뒤 꼭 본방사수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공부 많이 되었다고. 아이고 칭찬 이렇게 많이 주시니 제가 황송합니다. 예방되는 방법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B형 간염이 있는 사람도 맞아도 괜찮은가요? B형 간염이 있는 분들도 맞아도 괜찮겠지만 이제 병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B형 간염을 이제 치료해 주시는 분께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방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진짜 좋은 질문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거든요. 자, 대상포진이 왜 걸립니까?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상식적으로 내 면역력을 높여야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걸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부터. 자, 대상포진을 만약에 알고 있다고 칩시다. 지금 대상포진을 알고 있으면은 치료가 융덩폭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때로는 고용량으로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약이나 고용량의 약이나 주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즉 우리 몸의 간이나 우리 몸의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간이나 신장에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내 몸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놈들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줘서 간이나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십니다.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무언가를 드시지 마시고 삼시세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저기 해외에서 날아온 무언가, 성분 표시가 없는 무언가 특별한 거, 그리고 내 지인이 자신만의 노하우로 달인 무언가, 농축한 무언가, 짠 무언가, 아니면은 갈아낸 무언가, 그 성분 표시가 없는 특별한 무언가 그런 걸 좀 드시지 않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찬승 도라잉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복부와 등 부위에 붉은 반점이 나서 동네 내과의원에서 대상포진으로 토요일부터 항바이러스제 복용하는 중입니다. 치료 시기가 늦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통이 매우 심합니다. 대상포진 후유증이 맞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수요일날 수포가 생겨서 목금토 72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생겼으니까 항바이러스제 아마 이제 7일 일주일치 받으셨겠지요.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항바이러스제 빼먹지 말고 꼭 드시고요.
항바이러스제 다 끝나면은 꼭 진료받으신 내과의원에 다시 가셔 가지고 추가 약을 어떤 거를 타야 될지, 지금 드시는 다른 약을 용량을 조절해야 될지 반드시 상담을 해 보셔야 됩니다. 치료 시기는 늦지 않게 잘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매우 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대상포진이 걸린 부분은 복부와 등 부위거든요. 근데 지금 두통이 생긴 것은 대상포진 그 자체에 의한 통증이라기보다는 대상포진을 앓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근육통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다운되면서 두통이 생겼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두통에 대해서 따로 치료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과 의원의 스케줄대로 다시 가셔 가지고 "두통도 심하다." 요 부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서춘희 님. "저 같은 뇌질환 환자도 맞아도 되는지요?" 네, 특별히 뭐 금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뇌질환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뇌질환을 치료해 주시는 분께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라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70세 어머니가 싱글릭스 작년에 2번 접종했는데 이번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아, 정말 운이 없으셨군요. 아, 작년에 접종하셨으면은 싱글릭스를 2번 다 접종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음. 예방 확률이 90% 이상인데 아, 정말 운이 없으셨네요. 현재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상포진이 재발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방률이 높다는데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운이 없게 대상포진 싱그리스 예방 접종을 2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 걸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항바이러스제 잘 복용 중이시고요. 그쪽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잘 따라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약을 고용량으로 필요하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이 고장 난다고 했잖아요. 신경이 갉아먹히면 신경이 흥분을 하고 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신경이 고장 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신경을 흥분하지 않기 위해 신경이 고장 나지 않기 위해 이제 들어가는 약이 항경련제라고 또 있어요. 근데 이 항경련제가 환자분께서 경련을 하셔 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항경련제가 개발이 돼서 알고 봤더니 신경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뛰어나서 대상포진 환자에게서도 적극적으로 쓰는 약인데, 요 약이 신경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쪼끔 사람이 멍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싶고 요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께 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좀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들다 보니까 자의로 이 약을 끊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경이 갉아먹히고 흥분을 하고 고장 나고 있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이클을 어떻게든 느리게 만들든지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먹어야 되는 항경련제를 자의적으로 끊어 버린다면은 신경이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야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1차 맞고 언제 2차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PPT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4 번. 네, 말씀드렸지요. 싱글리스는 2번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접종하고 2 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내가 까먹거나 아니면 내 스케줄이 안 돼 가지고 1차 접종 맞고 2 개월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는 1차 접종 맞고 2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 주사를 맞으셔라,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내가 6 개월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고 못 받았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6 개월이 지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 2차 접종을 맞으시면 된다고 그 회사에 문의를 하였고 요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수정을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제 대상포진 첫 번째 방송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알려 드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6 개월이 1차 접종 후에 6 개월이 지나면은 "1차 접종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정정하겠습니다. 1차 접종 후에 6 개월이 지났더라도 대상포진전 예방접종 싱글리스 2 차를 그대로 맞으시면 된다고 어 정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질문 다시 한번 올려 주십시오. 지금 질문 모니터가 꺼졌는데 네, 여기 나왔네요.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네, 베지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싱그릭스 부작용이 포도막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 사실인가요? 싱그릭스 부작용, 이 포도막염. 사실은 이제 모든 약들이 약전을 찾아보면은 부작용이 한 100개 정도 나와요. 의사들이라고 그 100개를 다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이제 약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겨 주십시오. 정권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싱글리스 2차 맞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뭐죠? 간호사가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주워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병이라서 깨지진 않았다고 하면서 놔주시던데 괜찮은가요? 일단은 좀 그렇죠. 네, 좀 기분이 좀 그렇죠. 네, 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냐마는 좀 기분이 좀 그렇지요. 애초에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진 않으셨어야죠. 그리고 이제 예, 당연히 떨어진 병을 알코올로 소독을 하셔서 주셨겠죠. 애초에 근데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시면 안 됐었죠. 참 이런 일이 좀 있었군요. 아유 정원님, 아이고 그 고비용을 부담해가면서 싱글리스 받으셨는데 이런 일이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똑똑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년 넘게 심한 두통으로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 엠겔리티 맞고 있는데 싱글릭스 맞아도 될까요? 저는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심한 두통으로 이 정도 치료받고 계시면 신경과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계시겠지요. 나의 치료를 해주시는 신경과 선생님께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제크님께서 다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비타민 C 메가도즈 하면 대상포진 예방될까요? 이게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 댓글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 비타민 D 메가도즈 하면 대상포진 예방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하면 면역력이 오르니까 면역력이 오르면은 대상포진이 뭐 어느 정도 예방이 되겠지요. 근데 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뭐 가이드라인에 뭐 들어가지는 당연히 않고 근거가 얼마나 되는지 뭐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효과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이제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경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백반증이 있는 경우 싱글리스를 접종해야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백반증에 대해서 혹시 피부과 진료를 받고 계시면은 그 피부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접종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영알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대상포진은 왜 건강보험 혜택 안 주나요? 그 대상포진 백신 싱글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대상포진 한 번만 맞는 게 좋을까요? 두 번만 맞는 게 좋을까요? 한 번 맞는 거는 생백신입니다. 너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받더라도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두 번 맞는 싱글릭스 접종은 저는 공고를 강력하게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싱글릭스를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PPT로 넘겨주십시오. 오늘도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으면 저도 신이 납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항상 저에 대해서 PR을 하고 넘어가고 있지요. 갑자기 생뚱맞게 신경성형술입니다. 신경성형술은 척추 협착증 등에서 경막의 공간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신경에 달라붙은 유착을 풀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저는 신경성형술을 1000건 이상 달성했고 풍선신경성형술을 500건 이상 달성했고 그중에서 이제 세계 최초의 풍선 카테터인 진유 카테터 그룹을 2024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술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에도 하고 허리에도 하고 뭐 풍선도 쓰고 고주파도 쓰고 풍선 안 달린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하는 등 신경성형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방송을 하나 찍어놨고요. 그리고 척추에 대해서 당신의 허리가 왜 아픈지 그리고 허리 통증 치료에 대해서 또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척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척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컨텐츠를 찍어놨으니까 척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시리즈 이제 3부작으로 완성했고요. 대상포진 평생 아플 수 있다라는 방송, 그리고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될 영상, 그리고 오늘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달 2월 14일 금요일에는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라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통증의학과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통증의학과가 무엇을 하는 과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통증의학과는 이제 역사가 20년이 갓 넘어가는 새로운 과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꼭지가 생겼잖아요. 저 이제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매달 2번,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8시,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통증의학과에 대해서, 그리고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무릎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4월에는 신경이 고장난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목 통증에 대해서 방송을 쭉 준비했고, 6월, 7월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할 것이고, 7월에는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 주제들이 딱딱딱딱 준비가 돼 있어요. 올해 모든 부분의 전신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시고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시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2주는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심 가져주시고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